여러분 안녕하세요.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개념들도 정말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오늘은요, 피아노를 치시면서 가장 괴로워하시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옥타브입니다. 그래서 옥타브라 함은 한 음에서 8도 혹은 8도 아래로 8칸이 차이가 나는 그 한 음에서 동일한 음의 한 사이클을 갔을 때 일어나는 그 음정 관계죠. 그래서 옥타브를 치게 되면 되게 화려하고 그다음에 웅장한 그런 분위기를 내게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피아노를 칠 때 이 손의 길이가 짧다거나 그다음에 손을 벌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 또 실제로 손이 좀 크시다고 해도 효과적인 터치 방법을 잘 모르셔서 대응 방법을 모르셔서 아프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여러분과 공감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역시 옥타브 패턴이 되게 어렵게 나오면요, 처음에 이걸 어떻게 내가 쉽게 풀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어려운 테크닉이라는 건 공통점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악보를 그려놓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뭐 일종의 키워드를 적어 놓은 건데요. 왜 이렇게 적어 놨냐면 원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옥타브라는 건 사실 한음에서 동일한 한 위에 그 팔도 위의 음 아니면 아래니까 여러분들이 게이름만 어느 정도 보시면 제가 그 보여드리는 예시가 그렇게 악보 없이 또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바로 본론으로 가볼게요. 기본 손 모양이라고 있죠. 자, 그러면 한 음에서 그 위로 갈 수도 있고 한 음에서 아래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8칸을 이렇게 벌리는 구조라는 거는 여러분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좀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막연히 어우 나 손 너무 안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손가락으로 해결하시는 것보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의 손바닥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유연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손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쫙 펼치는 동작을 여러 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넓히는 게 아니라 손바닥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기본 컨셉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괴물손을 그릴 수도 있어요. 막 거의 부은 손을 그려놨는데, 자, 손바닥이 바깥으로 이렇게 뻗쳐나가면서 나의 이 쫀쫀한 근육들이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기본 컨셉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좁게 손을 관절을 좀 잘 구부렸다가 얘를 쫙 펼쳐주면서 내가 최대치 어디까지 뻗쳐나갈 수 있는가 이걸 파악해 보는 거죠. 쫙 이렇게 마치 뭐 거미줄이라고 상상을 하셔도 되고, 고무줄이 하나 한 손가락에 하나씩 다 탄력 있는 고무줄이 달려 있어서 사방에서 나를 당겨준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무슨 설정도 좋으니까 일단 손바닥을 넓힌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도로부터 그 다음 도까지, 이게 지금 가운데 도니까요, 한 옥타브 내려서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럼 이 도로부터 이 도까지 손바닥이 넓어지는 거죠. 자, 이때 좀 주의하실 건요, 마치 꽃기호처럼 닭목처럼 이 목이 손목이 먼저 뻗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손바닥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좀 적합하지가 않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신 좀 가느다란 샤프라던가 볼펜 뭐 이런 색연필도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간신히 닿아도 좋으니까 요렇게 닿아 놓으신 상태에서, 자, 이 연필을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으로 밑으로 딱 투입을 시켜줍니다. 요렇게. 왜냐면 받쳐주기 위한 장치예요. 이렇게 받쳐줘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는 못 올라와도 얘가 좀 이렇게 도와주면 오른손이 이렇게 도우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뼈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칠 때 중요한 건 이 손등의 뼈들이 집의 지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돌을 쳐주면서 얘가 자꾸 나와서 지붕에 힘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기본 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준비가 이제 손 모양을 잘 준비를 해주셨다면 그 다음에는 치시면서 약간 앞으로 밀쳐내듯이 얘를 툭 쳐주듯이 앞으로 살짝은 빠져줘야 돼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땅 꽂아버리면 보세요. 이거 마찰음이 벌써 안 좋죠? 얘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가격하는 순간 소리는 굉장히 건조하고 울림이 없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을 넓히신 상태에서 위로 툭 쳐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 다음에는 손가락 끝은 건반 위에 버티고 있겠지만 힘은 빠진 상태에서 이대로 유지를 해주는 거죠. 자, 다시 해볼게요. 손바닥을
자, 기본 내 손에서 손바닥이 늘어난다고 생각된 다음에 최대치로 벌려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손등뼈가 좀 잘 안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다가 연필을 적절하게 넣어줘서 조금 손등이 올라오는 작업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이라도 움푹 패이게 해주고, 만약에 손이 너무 작으시면 얘가 올라올 수가 없을 거예요. 거의 손이 이렇게 될 거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손등뼈가 힘을 못, 그러니까 정말 맥을 못 추리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최악의 손 모양이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평평하게 되더라도 손등에 내가 뼈를 버티는 걸 느끼는 상태로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 요렇게 좀 낮은 포지션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툭 치는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더 앞으로 가볼게요. 자, 손목을 낮췄죠? 그 다음에 앞으로 툭 치고, 손끝은 버티고 있지만 힘은 바로 빼주면서 그냥 건반 위에 유지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기본 손 모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멋있는 스케일을 도레미파솔로 쳐요. 그러면 이걸 기존 방식에 아마 그냥 이렇게 터치를 신경 안 쓰셨다면 이렇게 가셨을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때 아프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더 난이도 높은 옥타브를 치실 때까지의 좋은 그런 손 모양과 그 다음에 아프지 않은 그런 자세를 배우시려면, 자, 도를 치세요. 일단 치셨죠? 그 다음에 아까 도레미파솔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야 할 다음 음에 미리 스파이더맨처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을 던져서 그 자리로 숑 가는 것처럼 미리 그물을 던지고 그 다음에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고 다음 음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음 음에 미에 붙어 있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높이 뜨면 될까요? 높이 뜨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높이 뜨지 않고 최단거리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최단거리로 움직이되 다음 음으로 움직이면서 터치를 한 다음에는 바로 힘을 뺀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의 원리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준비한다. 일단 좋은 손 모양 갖춘 다음에 준비한다. 그 다음에 최단거리로 다음 음에 준비를 해준다. 그 다음에 친 다음에는 재빨리 힘을 뺀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도를 쳤어요. 다음 음으로 가죠. 가죠. 자, 그럼 이런 터치 과정 가운데 이렇게 위로 찍는 게 있나요? 없죠. 미리 준비하고 튕겼기 때문에 이렇게 장작 패는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양손으로 치시더라도 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이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자, 뻗어주고 손등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미리미리 붙어 있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레미파솔처럼 뭐 해서 옥타브 하는 것도 이제 숙달이 되시면 처음에는 천천히 이렇게 미리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어렵겠지만, 이제 이게 숙달이 되시잖아요. 그럼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 자체를 땡기실 수 있어요. 이렇게요. 정말 이렇게 1cm씩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음계라고 다를까요? 반음계는 오히려 더 가깝죠. 그 대신 좀 어려운 건 검은 건반으로 올라가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이때도 최단거리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붙어요. 바로바로 옆으로. 나는 절대 위로 떠서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되는 순간 이렇게 정말 떡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힘이 엄청나게 빡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붙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러면 소리가 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럼 만약에 옥타브인데 큰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강박 있죠. 가장 먼저 쳐야 되는, 아니면 소리를 크게 내야 될 그 부분에서 스피드를 엄청 가해주면서 소리를 일단 크게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느리면 당연히 미리 준비하면서 그때마다 스피드를 가하겠죠? 맞죠? 요렇게. 그런데 빨리 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모든 음을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그럴 땐 또 강박을 크게 치고 나머지 음들은 상대적으로 약간 약하게 힘을 빼면서 가는데, 앞에 워낙 우리가 크게 질러주기 때문에 뒤에 조금 힘을 빼고 작게 가도 폴테로 들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 워낙 강렬하게 쳤기 때문에 그 뒤에 여운이 계속 남아있어서 크게 들리는 거죠. 예를 들어 한 옥타브로 간다고 해도 모두 다 크게 치는 건 소리도 아름답지 않거니와 음악적으로 엮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반음계로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일단 앞에를 이런 식으로 아낄 수 있어요. 뭐냐면 앞에를 쳐요. 그 다음에 중간에 진행 과정을 좀 약하게 가다가 여기서 힘을 내면서 끝에를 커져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리 조절을 해서 모두 다 크게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야 할 만 딱 크게 쳐주면서 끝에 효과를 내야 되는 데다가 힘을 배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약이라는 건 이제 크게 아르페지오로 가보는 거죠. 그러면 아르페지오라는 거는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이건 스케일인 거고, 아이고 틀렸네요. 요런 게 아르페지오잖아요. 이건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졌다 뿐이지 치고요. 다음 음으로 미리 가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눈으로 먼저 음을 보겠죠. 내가 먼저 머리로 나는 도미솔도라는 경로를 갈 거야. 이런 경로를 갈 거라는 거를 먼저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야 할 음을 미리 눈으로 보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앞팔과 그러니까 팔과 그 다음에 손을 빠르게 당겨주겠죠. 당기라는 거는 그 위치로 당겨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느린 버전. 미리 가죠. 거의 음을 치자마자 다음 음으로 튄다고 생각하세요. 미리 튀었죠? 또 튑니다.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빨라진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어요. 더 동작이 빨라졌을 때 이때 조심하실 건 손만 요것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이 앞팔 있죠. 얘를 빨리빨리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도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도 갈 수 있죠. 이거는 카메라에 안 접혀서 여튼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핵심 뭐냐면 얘를 쳐놓고 손으로 미리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이제 치는 거죠. 그러니까 도약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미리 머리로 경로를 생각하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간 거고 얘는 위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다음 눈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손과 팔을 적극적으로 당겨서 다시 할게요. 요런 식으로 가주는 거죠. 얘가 반방향이라도 이렇게 미리미리 요때 눈이 약간 왼쪽 오른쪽 요런 건 있지만 핵심은 미리 보면서 건반이 붙어 있을수록 정확도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옥타브를 치실 경우에 이제 음이 자꾸 미스터치가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으시잖아요. 그거의 거의 대부분은 다 최단 거리 움직이기 미리 준비하기로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안 아프려면 바로 치자마자 릴렉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회전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곡의 좀 패턴에서 많이 나오는데 뭐 베토벤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패턴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런 패턴도 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려고 하는 그 주요 모든 음을 다 크게 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옥타브이고 하나의 라인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 오른손은 엄지, 만약 양손 옥타브였다면 말이에요. 오른손이라면 엄지만이 될 것이고 왼손이라면 5번이 될 거죠. 그래서 오른손은 생긴 구조가 이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울여 주고요. 왼손도 제가 이거 약간 여기를 올려주면서 이 부분에 이걸 하나의 판대기로 보라고 했죠. 위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땅 하고 치는 거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아예 한 손씩 한번 해보면 오른손으로 예를 들어 옥타브를 위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하고 얘를 찍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힘을 빼고 기대주는 거예요. 또 찍어주고 기대주고 하면 얘를 툭 하고 꽂아주면서 바로 힘을 빠지고 나머지를 기대주기 때문에 힘이 순간적으로만 들어가고 빠져요.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 들리는 음이 뭐죠? 이 밑에 있는 요 파트죠. 그래서 그렇게 들렸을 때 오히려 라인이 더 멋있게 들리지 하면 복잡하기만 하고 뭔가 음이 라인이 예쁘게 나오지도 않죠. 왼손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되게 제가 최악의 것만 지금 다 구사를 한 건데 손목을 과하게 흔든다. 이게 지금 좀 최악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 음을 찍어주고 얘는 작게 쳐야 되는데 두 개의 음을 다 크게 쳤던 게 지금 미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치고요. 작아지고 여기 엄지에 기대는 요 음 있죠. 나머지 잔향이라고나 할까요? 그 음을 작게 치면서 기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양손으로 할 때는 같이 힘을 받아주고 나머지 따라오는 음은 이런 식으로 치시면은 음은 음대로 라인이 멋지게 나면서 내가 팔은 안 아프고 힘도 적재적소에 뺐기 때문에 음악을 만들어가기도 쉬워요. 예를 들어 도레미파솔라시도 옥타브라고 해도 걔가 원래 노래를 하려고 하는 건 이런 라인을 내고 싶은데 얘를 이걸 내고 싶은 거잖아요. 이걸 만들고 싶었던 건데 이걸 목적을 그냥 모든 걸 크게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었듯이 이런 테크닉적인 것도 음악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루핑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음의 그러니까 스케일이 그냥 연달아 쭉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게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뒤에 따라 나오는 음을 작게 치시면 되고 이렇게 할 때도 제가 어떤 장치를 걸죠? 앞에 있는 음을 찍어준 다음에 뒤에서 힘을 슬쩍 빼버리죠. 자,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오히려 작게 해서 작은 데서 컸다가 작아지는 거는 조금 음이 너무 몇 개 없기 때문에 앞에서 찍고 뒤에서 작아지는 걸로 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뒤에 그 음들이 옥타브이지만 연결이 되는 것처럼 들리죠. 4개 음도 같은 원리예요. 앞에서 크게 칠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더 길어진다고 해도 그걸 한 음을 이제 앞에 음을 찍어주고 작아지거나 반대 방향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작게 해서 커지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힘을 주지 않고요. 뒤에 크레센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점 인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살짝 끝에서 간 다음에 서서히 안으로 들어가면서 크레센도로 유도하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고난이도니까 다음에 또 설명드릴 일이 있을 때 설명드릴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자세 같은 부분이랑 그 다음에 3, 4번을 특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루핑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에서 나와요. 그래서 리골레토의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전 이 곡을 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되게 좋은 예라서 가져왔거든요. 리스트에 리골레토라는 오페라를 편곡해서 피아노로 편곡한 되게 멋진 곡이 있는데요. 그 앞에 오프닝이 이렇게 옥타브로 시작해요. 그것도 딱 한 손으로요. 그래서 이거예요. 저 심지어 지금 쳐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라도 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단계를 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바로 붙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시도요, 사실 여기서 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칠 음을 예상을 하고 첫 음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손이 너무 머니까. 그러면 당연히 소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못생긴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다가 바로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위치에서 준비하는 거죠. 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렇게 갈 때는 이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를 생각하셔서 손을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여기서 이만큼이나 뛰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얘도 역시 얘를 밀어주는 거예요. 이 팔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치실 가장 높은 난이도를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방향을 꺾었잖아요. 그럼에도 미리 붙어 있으면 최대한 줄일 수가 있어요. 확실히 제가 연습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약간 틀리긴 하네요. 그래서 준비합니다. 자, 바깥쪽 빼지 마시고 최대한 안으로 가서 붙어요. 그리고 여기서 미리 준비하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보고 치라고 제가 예를 낸 게 아니라 이렇게 넓게 그리고 방향을 막 바꿔서 가는 그런 것들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2번에 3단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냥 쉽게 요거부터 먼저 시작하시면서 옥타브와 친해지시고 힘도 안 들이시면서 편하게 옥타브를 치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이 조언들이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다음에 또 다른 테크닉적인 해결책으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